평택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뭐 요걸로 대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 확정 판결이 되면서 자리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나왔고 여기 이제 유이동 전 의원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자, 지금 여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조사를 보니까 5월 10일, 12일 날 갤럽 김용남 30, 조국 23, 유이동 21. 그다음에 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좀 읽어 주시죠. 지금 경기 평택을 5월 중순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비교인데요. 일단 보면은 거의 1등은 지금 김용남 후보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등을 지금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지금 거의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많이 붙은 게 지금 보시면은 KBS 5월 중순에 했던 24%랑 22% 거의 네. 오차 범위 내로 접전으로 붙었고요. 유이동 이제 후보는 계속 3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저 김용남 후보가 여러분들 아마 종편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국민의힘 패널로 종편에 많이 나오던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으로 그렇죠. 원래는 개혁- 사실 한 단계를 네. 거쳤죠. 이렇게 그렇죠. 개혁신당 개혁신당 쪽에 발을 거쳤다가. 담갔다가 네. 그쪽하고 좀 갈등을 빚고 민주당. 있던 차에 이제 이준석 지난 대표랑 대선 싸운 때 거죠? 그렇죠. 이준석 사당화를 좀 비판을 하고 뭐 네. 이런 문제로 발등을 빚다가 이제 결국은 지난 대선 때 영입인재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영입인재로 지금 네. 민주당에 발을 담그게 된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김용남 검사 출신이셨고 뭐 변호사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했고. 근데 사실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조국 저격수였었어요. 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맞습니다. 조국 사태 때 네. 나름대로 좀 합리적이고 총편에서도 뭐 굉장히 네. 좀 시각도 예리하게 잘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저도 제기 깜짝 때문에.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야, 이번에 민주당의 전략공천 얘기 들어보면 다 정청래 대표가 다 했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만약에 평택에서 김영남 후보가 지면 정청래 탓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아. 전북도지사에서 김관영 후보가 1등 해버리고 민주당 후보가 지면 이것도 정청래 탓이다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평택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김호준 씨가 하는 방송에 나가서 무조건 김용남을 해달라고 얘기 안 하고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평택 시민분들이 선택하시겠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이제 지지자분들은 아니 왜 정청래가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말을 못하냐. 아.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 후보 관련해서는 지금 유시민 작가까지 지금 다 합세를 해가지고 마치 문 어게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사단 그쪽에서 모두 지금 조국을 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영남 후보 관련해서는 깜짝 놀랄 만한 그 스토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특정 뉴스들이. 야, 이게 사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본인이 사실상 소유한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서 대부업체를 사실 차명 운영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 대부업체에 무슨 사회이사나 뭐 이런 저 과거에 김상욱 의원이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이사 이름 올렸다가 이제 그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자가 김용남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의혹인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게 이 지인과의 대화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TV조선이 단독으로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 보면은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대화 내용이 있단 네. 말이에요. 내가 뭐 가족들을 뭐 몇 명을 취직시켜줬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돈을 그러면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하여튼 가족이 됐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 돈은 어떻게 받을래? 그러니까는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인출해서 나에게 달라, 이런 식의 얘기도 이제 김용남 후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이제 대부업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업체냐면은요. 농업회사 법인의 자회사로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1호. 1호. 아니요. 네. 만사무사. 만사무사라는 네. 대부업체를 운영을 해왔던 건데 그 대부업체가 한 달에 2%의 이자를 받고 1년이면 24%의 이자를 받는 말이죠. 법적으로 최고 그렇죠. 지금 이자율이에요. 이거를 받는 사실상
연리 지금 24%면 고리 대금이다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니, 우리나라 이자율이 엄청 낮잖아요. 대부업법상 사실 네. 상한 이자율을 지키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이것을 차명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등록해서 대부업체를 운영을 한다. 이거는 부적절하지만은 네. 위법은 아닌데 네. 만약에 이제 TV조선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차명 운영,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 명의만 가족이나 지인을 빌려가지고 네. 이 수익은 내가 다 챙기고 이런 구조가 됐다. 네. 이거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저기 저 회사를 검색을 해본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보면은 저기에 김영남 의원이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만사무사라고 하면서 지금 폐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표자명은 재민 누구시죠? 근데 저분이 여러 군데 이름이 나온다. 또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폐업일이 2026년 5월 22일이네요.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지금 저 관련해서는 김용남 의원의 반박을 정확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대부업체를 인수한 게 아니라 우리 뭐 가정 형편 때문에 동생이 원래 하고 있었던 것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동생 대신에 이걸 인수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갱신했다고 지금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갱신한 거는 폐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 갱신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나 대부업체 거기 통해서 배당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아까 그 대화에서 나온 현금을 얼마 뽑아서 나를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김영남 후보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 이 업체로부터 네. 이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웅 의원이 또 여기 참전을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김웅천 의원이 네. 이제 페이스북에 있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저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폐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 갱신이 불과 한 4, 5일 전에 갱신했거든요. 네네. 아니 갱신을 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업을 유지할 그렇죠. 그런 의사를 보인 거 아니냐 그렇게 취지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걸 폐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폐업하려면은 거기다 이게 자본금도 늘렸다 그래요. 폐업하려면은 자본금을 더 늘렸다고? 아니 어떻게 아유, 상법이 말이 언제 안 그렇게 되죠. 바뀌었대? 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대부업체 대표는 어떻게 보좌진으로 바뀐 건가?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별도의 모법인을 두고 있다. 러시앤캐시 뭐 이런 건가 보다. 러시 땡땡, 리드 땡땡, 초기 사업 형태를 봐라 하면서 농업법인을 인수했는데 거기 대부업이 딸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아전 인수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또 이 한모 씨 얘기를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여드렸던 한모 씨가 지금 여러 군데 김용남 의원이 가는 곳이면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김용남 의원의 보좌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선거 캠프에도 나오고 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있는 거죠. 1호 네트워크 대표이사 그리고 김용남 후원의 사무국장 후원의 그리고 사무국장. 선거 캠프 총괄 이 아. 사람이 다 같은 사람 아니냐? 네. 한땡땡 씨. 그렇죠 한땡땡. 후원의 사무국장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된 아. 의혹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이 사람이 이렇게 1인 몇 역을 하는데 음. 이게 어떻게 지금 김 후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업체가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느냐?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원의 사무국장은요 거의 후보자랑 한 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후원의 사무국장, 그러니까 후원에서 회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후보자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같이 처벌받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는 자리다. 네, 그래서 보통 인물은 아닌 거고요. 지금 보면은 김용남 이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 이 농업법인이 같이 지금 있다면서요. 한 건물에 이 대부업체가 같이 지금 있다는 것도 그렇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아무리 그 사업 목적을 봐도 농업법인이 그 법인 등기부 보면은 사업 목적이 쭉 적혀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확장을 해도 농업법인인데 사채업이나 대부업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도 네. 이제 그런 부분 발견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농업법인은 과연 뭐 하는 법인이냐? 그렇죠.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농업법인이 우리나라 이제 농촌이 너무 영세하니까 이게 농민만으로는 법인 형태가 안 되니까 외부 자본을 좀 끌어와서 농민이 10% 지분을 가지면 90% 외부인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이제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개 그래서 농업법인이라는 게 이를테면 도라지 농가랑 같이 해갖고 도라지 정가 만들고 도라지 스낵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사과 그 과수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사과 칩도 만들고 사과 그렇죠. 에기스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식물 가공업을 네. 주로 하죠. 네. 농업법인이라는 가공업을 해서 데가. 유통하고 그 유통까지 하는 거 그래 법인이 할 수 있지. 알겠는데 수출하는 거 법인이 도와주면 좋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되니까. 근데 여기 대부업이 들어간다. 이건 상당히 참 기이한 일이긴 해요. 자회사 형태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네. 금리가 낮아서 농민들에게 그 자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저리를 빌려준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은 농협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연리 24%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고리 대금 업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그럼 이 사업에 존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과연 그러면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 곳인가 네. 아니면은 이 고리 대금업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위장법인인가. 또 그런 네.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 김웅 의원의 반박문이 이거네. 네. 동아줄을 주었는데 줄 끝에 황소가 그렇죠, 달려있더라. 그거예요. 지금 이 그러니까. 얘기냐. 내가 이렇게 농업법인을 반박하는 게. 인수했는데 거기 지금 뭐 대부업체가 딸려 있더라라는 게 지금 김용남 후보의 주장이잖아요. 네. 야, 네 주장 뭐 들어보니까 뭐 동아줄을 주소한데 끝에 황소가 달려 있네. 뭐 거의 그런 식의 주장 아니야?라고 지금 김웅 의원이 이제 이 반박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분이 90%인데 어떻게 네. 모를 수가 있죠, 진짜. 진짜 네. 저 김용남 의원은 사실은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이게 태도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그렇죠. 분이어서 저는 민주당으로 넘어갈 때도 참 의외다. 저분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놀라운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또 이 녹취록이라는 게 네.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맞아요. 또 녹취록이라는 게 두 사람 대화자 두 명 중에 하나가 유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대화자는 가까운 가족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 김영남 후보의 이제 부모님의 간병을 둘러싼 그런 어떤 뭐 비용 문제라든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병을 앓고 계셨는데 네.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네. 부분의 갈등이 있던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시 배신자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녹취록이 나왔다고 해서 네, 그게 다 사실이라 할 수는 그거만으로 없죠. 그렇죠. 그거만으로 무슨 이게 범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여러 네. 가지 이제 네. 뭐 자료들이 있어야겠죠. 네, 네. 실제로 농업법인이 정말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대부업체가 있지만 그 수익은 한 푼도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와서는 이 본인의 해명만으로는 좀 깔끔하게 맞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 맞죠? 자, 방송 끝나기 앞서서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 사망자가 또 한 분이 더 늘어서 세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5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2명이 사망을 했는데 60대 남성 2명이 현장 소장이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감리단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사 소속이었고 그다음에 50대 남성도 사망을 했는데 구조물 점검을 하는 외부 전문가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네. 나머지 부상자들도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시지 않고 좀 빠르게 쾌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구조 대상이 12명이라고 했는데 3명 사망하시고 3분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인명과 관련된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사건을 조속히 잘 회복하시도록 돕고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악용하기 위해서 막말이 오가는 행위는 정말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정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지나서 정말 인면 수심의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하여튼, 네, 무거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방송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시면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